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지금부터 사도성 그리고 이 남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신라분기에는 이 사도기사가 나옵니다. 233년 좁은 4년에 해당이 되고요. 이찬 우로가 사도에서 외인과 싸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는 신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9년 첨예왕 3년에 의하면 궁궐 남쪽에 남당을 세우고, 자, 그래서 첨예왕이 남당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 남당의 위치는 궁궐 남쪽입니다. 시기는 249년. 자, 그런데 이 백제분기 261년에 의하면 남당은 첨예왕이 세웠는데 백제의 왕이 남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 시기는 261년이고요. 삼국사기에는 고의왕으로 나와 있는데 남당 유고에 의하면 구수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 백제가 남당을 차지하여 이를 주관하지만 이 신라분기 268년 미추왕에 의하면 이 다시 남당은 신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이 됐길래 이 신라가 만든 남당을 백제가 사용하고 또 잠시 사용하다가 또 이 미추왕 시기에는 또 남당을 이 신라가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신라분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49년부터 261년까지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261년에 이 백제분기에 의하면 남당을 백제가 사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249년에 이 첨예가 남당을 세웠는데 신라에서 갑자기 이제 백제가 그 남당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3년 4월 용이 궁궐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253년에 삼국사기 백제분기에 하면 고의왕인데 남당 유고에 의하면 초고왕 말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수왕은 254년에 왕이 됩니다. 첨예왕 253년에 용이 누군가 봤더니 백제의 구수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구수왕이 신라의 궁궐 동쪽 연못에 나타나고요. 이 구수와 관련된 이 금성 남쪽에 있던 이 탈의 세력이 이 구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을 백제왕 구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금성 남쪽에는 이 구수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탈의 세력, 질선 세력이 후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잠시 보면요. 이 남당 유고의 계호를 보면 계로왕 다음엔 구주왕이죠. 이 전씨는 누구냐면 이 길선의 딸이죠. 그래서 길선의 엄마는 팽선이고요. 길선과 팽선 사이의 딸이 전씨고 전씨는 구지와 결혼해서 왕자 초고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구지왕 다음에는 초고가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초고왕은 이 230년도에 구수를 탄생시키고요. 그 구수를 탄생시키는데 구수는 아버지가 초고고 어머니는 사씨에 해당이 됩니다. 길선이 딸인 전씨가 부리던 그 여자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고왕 시절에 고위가 탄생이 되는데 이 고위는 어머니가 전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초고왕이 아니고 이 구지왕의 동생,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이 이복 동생이 이 전씨, 길선의 딸 전씨, 그러니까 초고왕의 아버지죠. 와 해서 관련돼서 난 아들이 고이왕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면 255년 9월과 10월에는 백제와 신라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하죠. 자, 공격을 하는데
계곡에서 맞닥뜨린 신라는 지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봉산까지 공격을 하는데 봉산에서는 백제가 신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함락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제는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258년 봄에는 말갈 추장 나갈이 이 백제의 말을 바칩니다. 자, 그래서 이 말갈과 백제는 또 친해지게 됩니다. 자, 259년 9월에 보면 이 궁궐 동쪽에 푸른 자줏빛 구름이 어디에서 궁궐 동쪽에서 일어났다. 마치 누각과 같았다. 그래서 저는 이 궁궐 동쪽이 신라 봉기 첨양에 나오는 궁궐 동쪽,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궁궐은 신라 지역에 있던 궁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4년에 구수는 이 백제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5년 후 259년에 신라 지역인 궁궐 동쪽에 구수가 나타나서 이 신라는 아마도 정치적인 부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육자평등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게 포기합니다. 자, 이때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갈이 세력도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신라 지역에서 이 백제의 구수와 관련된 세력이 이 신라 지역에 위치하는데, 자, 홍수가 나서 이 40여 곳의 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백제 구수왕은 궁궐 동쪽 지역에서 정사를 보다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무래도 퇴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세력이 260년 7월에 살별이 동쪽의 하늘에 나타났다가 25일 동안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살별의 이 주체가 누군가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이 틈을 이 고위계가 잠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결과적으로 261년에 이 백제분기에 의하면 왕이 자주색 소매가 큰 두루마기와 푸른색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관을 쓰고 흰 가죽들을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남당은 신라 첨예왕이 249년에 궁궐 남쪽에 남당을 세웠는데 261년에 백제의 이 구수왕에 해당이 되죠. 남당 유고에 의하면 이 구수는 남당에 가서 정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지역이 남당이었던 이 것이 백제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당시에 백제의 왕이 이름이 구수죠. 초고 다음에 이제 구수인데 아무래도 이 구수 개의 원수의 울음어이라고 이렇게 쓰인 것으로 봤을 경우에 이 삼국사기는 신라분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신라 지역을 차지한 구수왕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풀이 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268년에 다시 미추왕에 의하면 남당은 이 신라의 왕인 미추가 남당을 다시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61년 백제 고이 28년 남당 유고에는 구수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수왕이 254년에 왕이 되고 이 261년 7년 후에는 이 남당에 앉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자, 남당은 첨예왕이 만든 건데 백제 구수왕이 이 남당에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자, 왜 백제왕이 남당에서 일을 처리하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61년 2월 자, 육자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가, 우두, 고수, 곤노, 유기. 자, 이름을 보면 이 진가는 이 백제의 태백 세력 이 진시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진충 뭐 이런 진씨들이죠. 자, 우두는 여기에서 우는 이 고구려계의 성입니다. 어, 이 고구려 성씨에 해당이 되고요. 고수도 고구려 성씨에 해당이 되고, 자, 곤노 유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나라 광구검이 고구려를 이 처부수고 그 세력이 이 고구려 세력들이 이 도망을 오게 되죠. 그러면서 남아있던 세력들이 백제로 포섭이 돼서 이 백제의 새로운 세력으로 재창출이 되면서 이 육자평이 생기면서 많은 고구려계의 장수들이 백제로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261년 2월 이 첨예왕 시절에 보면 달벌성을 쌓고 남아 극종을 성주에 임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첨예왕이 이 왕이 될 때 미추계가 이 첨예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첨예를 도와준 이 미추였는데 이와 같이 고의가 이 남당에서 일처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첨예왕 또한 이 달벌성 지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 달벌성은 추측인데요. 대구를 달구벌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김씨계의 세력들이 있는 쪽으로 이 첨예가 그쪽으로 그 도망가서 위치를 잠시적이나마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대구 지역의 옛 명칭을 달구벌이라 하는데 김씨 지역을 말하고 달벌성에서 이 구를 넣어 달구벌이라 하고 한 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이 구소왕이 신라 지역인 이 남당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신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신라는 이 백제가 보낸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이와 같이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라의 참여왕은 갑자기 병이나 돌아가고요. 아마도 더 이상 이 왕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석식에는 여기서 잠시 끊기고 다시 이 참여양을 도와줬던 이 김씨 세력인 미추 왕이 이 세력을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양이 죽고 신라는 이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때 262년 이 정월에는 이 영을 내려 무릇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작물의 3배를 징수하고 죽을 때까지 벼슬길에 못 나오게 하였다. 자, 아마도 이 구수왕 시절 이 첨예왕이 죽고 이 첨예가 있었던 시절에 신라에 남아있던 이 관리들이 이 백제왕이 이 구수가 이 남당에서 일처리를 할때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그 돈으로 이 관리들을 매수해서 직위를 얻기 위해서 매간매직 이런 것들이 성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기 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러한 그 부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고이왕 시절에 이렇게 그 벼슬길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예,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미초왕 이 원년 262년 3월에 용이 궁궐 동쪽 연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왕이 다시 신라를 재건하는데 그 왕이 미추죠. 그런데 다음에 3월에 용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마찬가지로 백제의 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253년에 나타난 용은 백제의 구수왕이고 260년에
신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이 백제 구수가 남당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262년 2월 첨해가 죽고 262년 3월에 용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남당으로 갔던 이 백제의 구수가 다시 이 용의 동쪽 연못에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3년에 나타난 용, 262년에 나타난 용은 백제의 구수왕이고 이 백제의 구수왕은 신라 첨예왕 때도 나타나고 미추왕 시절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금성 서쪽에는 백제의 구수 세력과 신라의 김씨 세력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추왕이 261년 2년 2월에 왕위가 계승이 됐다 하는데, 왕위가 계승되기 이전에 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남을 이 262년 3월, 262년 7월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미추이사움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첨예왕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262년 7월에 금성 서문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용이 궁궐 동쪽에 나타났을 때 이 구수의 세력과 이 김씨 신라 김씨와의 세력과의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난 지역이 금성 서문이고 그 다음에 이 서문에서 누가 이겼냐면은 김씨 세력이 이깁니다. 그래서 구수계는 힘을 잃고 이 미추 첨예 다음에 이 미추가 신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석씨에서 김씨로 왕위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죠. 자, 석식의 첨예왕 시절에는 잠시 궁궐 남쪽의 신라 지역을 구수에게 빼앗겼죠. 근데 그것을 김씨 미추가 탈환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신라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자, 이러한 사건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들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 백제왕 이름이 이 구수인데 이 삼국사기를 쓴 이 김부식은 이 신라를 공격해서 왕위를 이뤘고 남당을 탈취한 이 왕의 이름을 이 원수구의 대가리로 부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수왕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로 일본서기 하면 이 백제왕 이름을 귀수라 하죠. 귀할 기자 그다음에 목숨수가 되나요? 그래서 귀한 목숨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이 초고왕을 아주 귀한 왕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미초왕이 263년 2월에 왕이 되고 나서 직접 국점에 제사를 주관하고 크게 사면을 합니다. 미초왕의 어머니는 박씨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씨의 시조에 가서 시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이 미치왕의 아버지는 구도이죠. 그런데 이 구도를 갈문왕으로 추도를 하게 됩니다. 자, 구도 역시 이 개구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김씨는 이 미추왕 이전에 이 구도가 아달라 말기 벌휴 시대 때 이 벌휴가 왕위를 계승할 때 상당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미추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미추는 신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김씨 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왕은 황산으로 행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탈해 시절과 파사 시절에 이제 가야가 남쪽에서 북상을 했는데 그 북상했던 위치가 황산, 더 위로는 마두성이었죠. 자, 이 우로는 마두성까지 갔는데 이 미추는 황산까지 또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신라의 미추왕은 황산까지 또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264년 구수왕이 죽고 사반왕이 영위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한 2년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당 유고에 의하면 264년 6월에 이후에 왕이 되고 264년 6월에 왕이 되고요. 266년 2월에 사반왕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왕은 이 구수 다음 사반왕 다음에 고이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이가 왕위를 자연적으로 얻는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한번 계속해서 보면 266년 군사를 보내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주, 직선이 힘센 군사 200을 거느리고 나와 친히 우리가 졌다. 자, 이 당시에 이 백제는 구수왕이죠. 구수왕이 죽고 그 아들 사반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라는 미추왕이 이제 김씨가 세력을 잡고 있었고요. 백제 구수왕 시절 신라 첨예상음을 공격할 때 백제는 이제 괴산 지역을 점령하고 봉산성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신라를 공격하는 이 백제의 주체는 이때 아마도 고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이 세력이 신라 미추를 공격하는데 신라 미추왕이 백제를 격퇴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이 백제의 구수는 신라의 미추에 밀려 남당에서 이때 쫓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8년 미추 7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왕이 여러 신하들을 남당에 모이게 하고 자, 이때 미추왕 때는 남당이 신라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구추왕 때 남당이 백제에 속했는데 이제는 다시 남당은 미추왕에게 해당이 되고 친히 정치와 형벌 집행의 잘잘못을 아뢰도록 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성과 말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남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